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볼 거고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슬라이드 1번, 2번, 3번까지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내일 또 바로 4번, 5번, 6번 슬라이드까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를 이제 배부를 받으시면은요, 여기에 파일명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확장자는 PPTX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10분에 한 번씩 저장해서 전송하셔야 되고,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의 지시사항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넣으셔야 하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를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바꿔야 하죠. 디자인에 가시면은요, 메뉴 중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크기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A4 용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손댈 게 없습니다. 슬라이드 시작 번호 1번부터 슬라이드 방향 가로,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 개요는 우리가 쓰지 않지만 세로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확인할게요. 자, 최대화나 맞춤 확인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저는 맞춤 확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한 장밖에 없죠? 6장 만드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엔터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치셔서 총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부터 우리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시험장에 가셔서 점수가 높은 것부터 슬라이드는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물론 슬라이드 마스터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6장 중에서는 차트 100점짜리 5번을 주로 먼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자신 있는 것부터 하시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6번 도형 슬라이드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겠습니다. 보기 메뉴에 가시면은요. 슬라이드 마스터 있네요. 자,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아니죠?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시고요. 왼쪽에 스크롤바를 위로 끝까지 올리시면 간혹 중간부터 이걸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스크롤바 위치 확인하시고 왼쪽에 세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제목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지금 만드는 도형이나 로고, 슬라이드 번호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지금 작업하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줄 것은 제목 도형과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넣으실 때는 시험 문제를 쭉 위로 올려보면 슬라이드 2번에요. 여기 목차 밑에 깔려있는 이 도형과 왼쪽 하단에 123 주식회사 로고,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 요거를 확인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세 가지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까지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제목 도형과 왼쪽 하단의 로고, 오른쪽 하단에 번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밑에 도형이요. 하늘색 도형과 남색 도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밑에 하늘색 도형은 직사각형 같아요.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시면은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 클릭만 하고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에 한번 클릭했더니 제 거는 파란색의 윤곽선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윤곽선이 보이지 않죠? 클릭하셔서 도형 윤곽선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색깔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네이비 색깔의 도형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자, 사각형의 네 번째에 있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같은데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는데요. 모서리 꺾인 게 별로 좀 작은 것 같은데요 하시면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당연히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죠.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회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작게 해놔서 여기 있네요. 회전. 그리고 상하 대칭 해주시면 뒤집어지겠죠.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은 없앨 거고요. 도형 색깔, 도형 채우기 색상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좀 꾸며야 하는데요. 제목은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 크기 아까 디자인에 가서 바꿨죠? 그리고 슬라이드 6장 만들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2번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건데요. 2번, 6번 슬라이드에 넣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의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해 놓고 작업하고 있죠? 자, 지금 도형 넣고 있고요. 도형에 선이 없어요. 그리고 글자를 쓸 건데 제목 글자는 도둠의 40의 흰색이고 왼쪽 맞춤하랍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안에다 글씨 쓰시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제목 쓸 수 있는 칸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요. 앞으로 당겨 와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면은 박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테두리 잡고 위치는 적당히 조정해 줄 거고요. 글자 모양 바꿀게요. 도둠의 40의 흰색이랍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이고, 도둠 직접 칠게요. 도둠. 그리고 크기는 40. 자, 여기 숫자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옆에 있는 가 버튼 2개 이용하셔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되죠. 자, 글씨 색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삼각형 클릭하셔서 흰색. 자, 왼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맞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목은 끝났어요. 자, 왼쪽 하단에 로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2번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넣으신 후에 배경을 투명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색을 투명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이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2번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들어갔는데 회색 배경이 있죠? 요거 투명하게 해볼게요. 자, 색에 가시면은요,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그림을 넣자마자 그림 도구 서식에 색에 투명한 색 설정. 자, 마우스에 지팡이 모양이 따라오네요. 이 지팡이 가지고 회색 배경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배경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여러분께서 크기는 적당히 조정을 하셔서요. 왼쪽 하단에 날짜 있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날짜와 바닥글을 표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가려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를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따로 쓰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 하단에 이미 슬라이드 번호를 의미하는 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표시만 해주면 돼요. 메뉴 중에 삽입에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요.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 표지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하겠다.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는 게 끝났고요. 도형 두 가지 넣었고요. 윤곽선 없앴어요.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던 제목 창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맨 앞으로 데리고 왔고 홈에 가서 글자 모양을 시험에서 제시한 대로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의 그림을 이용을 해서 ITQ 폴더에 있는 회사 로고를 가지고 와서 배경을 투명하게 했고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를 넣기 위해서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하고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는 끝내야 되죠. 그래서 본문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표지 슬라이드는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도형과 로고, 번호가 들어갔네요. 이제 1번 슬라이드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 한번 할게요. 시험이 시작되면 바로 저장하시는 게 가장 좋고,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합니다. 그때 저장하시고 전송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디스켓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할 거고요. 찾아보기에 어디에서 저장할 거냐면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 넣으시면 되겠죠. 저장하시면 확장자는 자동으로 PPTX가 들어가겠네요. 자, 위에 제목 표시줄에 이름 바뀐 거 확인하시고 1번 슬라이드 작업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죠. 점수가 가장 작아요. 40점이고 그리고 작업할 양도 적은 편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넣으시고 안에 그림으로 채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제목을 넣으셔야 하고 왼쪽 상단에 회사 로고를 넣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 번호는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림과 워드 아트, 로고만 넣으시면 되겠고 작업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로고부터 넣고요. 밑에 도형을 깔아놓고 마지막에 워드 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박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린 도형을 넣을 거니까 이게 필요가 없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키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회사 로고를 먼저 넣어볼까요?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로고 2번 넣을 거고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거랑 똑같이 배경 회색 부분을 투명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그림에 갈 거고요. 문서에 ITQ의 로고 2번입니다. 왼쪽에 색에 가시면 투명한색 설정, 마우스에 지팡이가 생기면 회색 부분을 클릭한다. 조절점으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왼쪽 상단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그냥 적당하게 조정하시면 되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험에서는 전편집이라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없어졌죠. 바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이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것 같네요. 순서도에 수동 입력.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도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연습하실 때 도형을 이것저것 한 번씩 다 넣어 보세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넣으시고요. 크기는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니까 한 절반 정도 그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림을 채워야 됩니다. 도형의 그림 채우기 픽처 폴더에 그림 1번으로 채우고 투명도 50%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게 뜨고요. 도형 채우겠다, 그림으로 채울 겁니다. 어디에 있는 그림? 파일에 찾아보기죠. 문서의 ITQ에 픽처에 그림 1번입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투명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림 서식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 뜨네요. 자, 여기에서요. 페인트 통 채우기 옵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채우기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투명도 50%로 설정하실 수 있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저처럼 움직이셔도 되고요. 옆에 숫자를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가서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넣을 겁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크기가 5포인트네요. 자,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죠? X 표시 눌러서 그림 서식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워드 아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아트 삽입이에요. 삽입의 워드 아트입니다. 여기 있네요. 클릭하시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그냥 맨 처음에 있는 요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변환하고 글꼴 바꾸고 텍스트 반사 효과 넣어주는 거는 타이핑하고 나서 작업할게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고요. 타이핑 다 하셨으면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글꼴부터 바꿔볼까요? 홈에 가셔서 글꼴이 도둠입니다. 도둠. 저는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많아서 직접 타이핑해서 적용했고요. 크기가 없네요. 크기는 없고 우리가 직접 설정하면 되고요. 굵게 하겠습니다. 굵게. 자, 굵게 했는데 여기에 네 번째 있는 그림자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택했던 워드아트 종류가 그림자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변환과 반사하러 가야 되죠. 자,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시면은 텍스트 스타일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도형 채우기나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가 아니죠. 텍스트 효과에서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변환이 있습니다. 아까 옆갈매기형이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갈매기형 수장의 근접 반사 터치네요. 자, 그러면 텍스트 효과에 다시 들어가서요. 변환의 옆갈매기형 수장.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옆갈매기형 수장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반사입니다. 근접 반사 터치라고 했죠? 첫 번째 거네요. 근접 반사 터치. 클릭해 주시고 크기는 여러분이 문제 보시고요.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더 1번 끝났고요. 2번 슬라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고요. 60점이고 제목 넣으셔야 하고 그림 잘라서 넣으셔야 하고 도형을 찾아서 넣으신 후에 나머지는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링크를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2번 슬라이드로 오시고요. 제목은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미리 다 적용을 해놨으니까 그냥 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시고 타이핑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도형을 넣을 거니까 안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박스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테두리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저는 먼저 넣을게요. 자, 삽입에 그림에 그림 4번이 아니고 그림 5번이네요. 2번 세부 조건에 그림 5번을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넣을 겁니다. 그림 5번 넣으시고 여기 알약 그림만 남겨야 되잖아요. 자, 그림 넣으시면 위에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르기 버튼 클릭하시면 테두리 부분에 칼날 모양이 생기고요. 왼쪽 상단에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드래그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도형 넣을 건데요. 바닥에 깔려 있는 요 하늘색 도형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니은자 도형을 이용을 해서 넣을게요. 기본 도형에 L 도형이라고도 하죠.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넣을 거고요. 테두리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애겠다. 자, 그리고 니은자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의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육각형 도형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육각형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똑같이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은 없앨 거고요.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색깔은 적당한 색깔로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깔려있는 그림이랑 위에 있는 그림이랑 좀 떨어졌네요. 저 방향키로 세밀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글씨를 써야 돼요. 자, 로마자네요. 그러면 지읒 넣으시고 한자키 누르시고 탭키 누르시면은 전체 볼 수 있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 디지털 마케팅 써야 하네요. 글씨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삽입에서요. 텍스트 상자 버튼 클릭해 주시면 커서가 마우스 모양이 바뀌고요. 글씨 쓰고 싶은 부분에다 클릭하셔서 디지털 마케팅 타이핑 하시고 위치는 테두리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도형 쪽으로 붙일게요. 자, 글꼴 모양 바꿔야 합니다. 아이고, 제목은 움직이면 안 되고 마우스로 글자 있는 부분 싹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슬라이드 2번의 조건에 보시면 굴림의 24포인트예요. 글꼴은 굴림이고요. 크기는 24포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좀 안 맞으면 위치는 여러분께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글씨만 바꿀 겁니다. 자, 마우스로 싹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간격은 여러분이 좀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클릭하셔서 글씨 지우고요. 또 지읒 누르고 한자키, 탭키 눌러서 2번 밑에 것도 다 지우고 지읒 한자키 3번 밑에도 지읒 한자키 4. 자, 안에 내용 다 고쳐주시면 되죠. 클릭하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바를 이용을 해서 내용 지우시고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자,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 하이퍼링크 넣으면 끝나네요. 자, 마우스로요. D자부터 정확하게 글씨만 블럭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하이퍼링크 들어갑니다. 자, 하이퍼링크라는 건 이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위치로 바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4번으로 글씨를 클릭하면 넘어갈 겁니다.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4번 확인하시고 자, F5번이 슬라이드 쇼 보시는 단축키거든요. 자, F5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만들어졌고 두 번째 슬라이드 마우스로 클릭해서 넘어갔고요.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고 싶으면 글자에다 클릭해 보시면 아직 작성 전이지만 4번 슬라이드로 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C 키 눌러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 2번이었고요. 다음은 슬라이드 3번입니다. 슬라이드 3번은 텍스트, 글자 타이핑 하시는 것과 요 까만 그림이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을 한 개 넣으시면 되는데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은 뒤에 시간이 남으면 작성하시는 게 좋겠고요. 점수는 60점이고 그리고 영어 입력되어 있는 이 글 상자를 완벽하게 만든 후에 글머리 기호 다시 찾기 힘드니까요. 영어 제대로 만들고 복사해서 한글 타이핑 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다가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하는 것까지 하시면 점수를 다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목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시고 로마자네요. 지읒 한자키 탭키 누르셔서 기호가 전부 다 보이게 하시고 기호를 찾아서 넣고 마침표 디지털 마케팅 자, 우리 이때까지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박스를 지웠었는데요. 3번 슬라이드는 직접 타이핑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박스를 지우시면 안 되죠.
그리고 타이핑을 하시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글씨의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이 뜨고요. 텍스트 여기 마지막 크기 및 속성 창에 가셔서요. 클릭하시고 텍스트 상자에 가시면 자동 맞춤 안함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글자가 내용이 많아지면 거기 그 글자 양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자기 마음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글꼴 크기를 시험 문제에 맞춘다 한들 자꾸 들쑥날쑥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자동 맞춤 안 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도형 서식은 X표로 닫고요. 타이핑 할게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시고 기호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만 먼저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제목 쓰시고 엔터키 치시고요. 탭 키를 한번 누르시면 수준이 한 단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도 쭉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타이핑 하실 때 끝에서 엔터키 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박스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줄을 맞춰줄 거고요. 먼저 타이핑을 다 하시면은 글머리 기호와 글자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줄부터 디지털 마케팅 블럭 잡으시고요. 앞에 기호는 블럭 안 잡으셔도 됩니다. 글머리 기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죠. 서식에 자, 화면 크게 해놓고 자, 홈에 가시면은요, 단락 부분에 글머리 기호가 있는데요. 글머리 기호의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크기가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줄입니다. 자, 글자는 굴림, 크기는 25고요. 25가 없으면 직접 쓰고 엔터키. 그리고 굵게 해줬죠. 밑에 글꼴에 첫 번째 거 굵게. 그리고 줄간격이 있는데요. 줄간격 단락 부분에 있습니다. 줄간격 버튼 클릭하셔서 1.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밑에 부분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꿔줄 건데요. 자, 요것도 글꼴줄 볼까요? 체크 표시에 기호를 넣으셔야 되고요. 굴림의 20에 줄간격 1.5줄입니다. 자, 홈에 글머리 기호의 화살표 체크 표시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는 굴림이었죠. 굴림의 크기는 20에 줄간격 1.5입니다. 자, 글자 모양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영어와 똑같이 끝나야 됩니다. 대수로 끝나야 되고 서치로 끝나야 되고 미디어로 끝나야 되네요. 자, 글씨 모양은 이미 다 맞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박스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that까지 나오게 하고요. 밑에도 서치까지 나오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올라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박스를 더 키우고요. 그럼 위에 영어가 자꾸 따라 올라오는데요. that까지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U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Shift 엔터키 하시면 줄바뀜 되죠. 더 키울게요. 자, 에지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A 앞에 클릭해 놓고 Shift 엔터키. 강제로 줄바꿈 하시는 거죠. 그냥 엔터키 하시면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니까요. Shift 엔터키를 치셔서 줄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좀 맞춰주시고요. 약간 위로 올려놓고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 한글 타이핑 할 거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고요. 자, 위에 제목부터 지우고 다시 쓸 건데요. 블럭 잡아서 지우다 보면 기호까지 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 글자씩 언제 지웁니까? 자, 뒤에서부터 몇 글자 남기고 드래그를 하신 후에 백스페이스 바로 한 글자 한 글자 지우고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핑은 오타 없이 그리고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서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도요, 박스 맞추기 귀찮다 하시면 Shift 엔터, 보이는 광고. 자, 동영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뭐 크게 있던 작게 있던 상관없습니다. 삽입의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죠. 그림 갖고 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문서에 ITQ에 들어가시면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 하나 있고요. 만약에 크게 들어간다면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 적당한 곳에 적당한 크기로 넣으신 후에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고 계속 반복으로 무한 재생될 수 있도록 비디오 도구에 재생에 가셔서 시작은 자동으로 반복 재생에 체크해 주시면 3슬라이드까지 마무리가 됐네요.